손해평가서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가축재해보험 두 번째 시간 2과목 할 차례입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계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저녁 식사하고 뭐 이야기 좀 하고 왔더니 지금 많이 늦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목 강의를 1시간 안에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걸 알면서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기 경상도 의성, 울주, 하동, 안동 쪽이죠.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4일째, 5일째 진화가 되지 않고 있답니다. 인명피해가도 좀 있고, 손해평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산불이나 화재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과목 시작합니다. 읽어보시면은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해가지고 처음에 여러 가지 의무 같은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괄호넣기로 의무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특히 손해 방지 의무와 구별해가지고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좀 신경 써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역시 3, 4번. 오늘 공부할 거는 손해액입니다. 축종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알아야지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보험금은 역시 축사와 마찬가지로, 시설과 마찬가지로 손자 방식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그 때와 곳에서의 가액, 축종별로 소도, 한우, 유구, 젖소 구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 가금 순서대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기부담금은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문제는 준비 못했고, 지금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가죠. 자기부담금. 손해액은 오늘 공부할 거고, 자기부담금은 그 가축 목적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비용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있어요. 목적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시설은 뭐 손해액의 10%, 축사는 좀 다르지만 정해져 있지만, 가축은 축정별로 문제에서 제시됩니다. 뭐 소는 20, 30, 40% 자기부담금. 소는 좀 자기부담금이 높죠. 돼지가 50, 20이든가요? 50, 20. 가금류는 다 있죠. 50, 20, 30, 40 다 있고. 자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비용 손해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비용 손해. 자, 비용 손해 다시 한번. 비용 손해는 손대, 이게 다 자기부담금에 다 붙어요. 여기서는 잔조물 처리 비용, 가축 파트만 하겠습니다. 축사 말고 가축. 잔조물 처리 비용은 역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자, 가축 비례보상 합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축 보험금은 비례보상도 하고, 근데 비례보상은 하는데,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비용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은, 잔조물 처리 비용은 자기부담금 차감 당연히 합니다. 잔조물 제거 비용도 모든 시설에서 다 차감했듯이, 문제는 손대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풀면서 정리하세요. 자, 손대잔, 손해방지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잔조물 보존비용은 자기부담금 없다. 비례보상은 합니다. 비례보상을 해요. 보험 가액분의 가입금액 해가지고. 기타 협력비용은 자기부담금도 안 되고, 비례보상도 당연히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지급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아무 문제나 뭐 소든지 돼지든지 준비를 안 해와서 오늘은 다 지우고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다 지우고 손해액 공부만 할게요. 손해액. 사고가 난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그 때와 곳에서의 가액. 소부터 합니다. 소. 이렇게 한우, 유구, 젖소 구별해서 해야 돼요. 한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유구, 젖소도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종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종목은 따로 우리가 손해액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종목은 특약이 아니고 그냥 주계약으로 가입할 때 그 협정보험 가입으로 사고 나면은 얼마에 합시다. 한 2천만 원에 합시다. 3천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미리 정해집니다. 손해액 산정 소가 한우부터 따로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소부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폐사했다. 폐사했으면은 그거는 그때의 속값이 전부 손해니까 이제 폐사해버렸으니까 그때의 소가액이 그 자체로 손해액이 됩니다. 폐사했다. 근데 긴급도축이다 그러면은 도축을 했어요. 여기 폐사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사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깃값이라도 한번 어떻게 조금이라도 구해보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폐사했으면 아예 고깃값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도축할 수도 없고 몰래 도축한다.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안 되고 긴급도축은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고창증으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도축장으로 가서 긴급도축해서 소위 고깃값이 나옵니다. 뭐 가죽에 대한 수익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용물 처분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령에서의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에서 당연히 이용물 처분액을 뺀 나머지 값 차감하고 그게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폐사라면 그 당시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이 그 자체로 손해액 전부 손해니까 긴급도축은 이용물 처분액을 가액에서 빼고 나머지가 손해액이 된다. 만일에 그 긴급도축의 경우에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정산자료상에 지급 금액이 제시될 거예요. 얼마? 500만 원, 400만 원 제시되면 이용물 처분액은 75%로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뭐 도축비용, 경매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세요. 그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자료상 지급 금액이 문제에서 제시되면 400만 원 이렇게 제시되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용물 처분액으로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각종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니까 75%는 75%를 곱해서 그걸 이용물 처분액 그러니까 고깃값 도축장에서 발행한 정산자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산자료상에 지급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다만 이제 도체의 중량은 있겠죠. 뭐 도체라는 게 머리 떼고 내장 떼고 발 떼고 뭐 꼬리 떼고 그 도체 중량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제시됩니다. 도체 중량의 킬로그램당 가격을 제시되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역시 75%예요. 75%. 그게 이용물 처분액이다. 이걸 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액에서 이 고깃값을 뺀 차감한 나머지가 손해액이 된다. 손은 보험 가액을 주기별로 생애 단계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월령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일수는 삭제하면 됩니다. 월 미만의 일수는 10개월 보름 됐다 그러면 10개월 그렇게 하면 돼요. 1개월 이하는 1개월로 하는 거고 한우부터 다시 볼게요. 한우 있고 순서가 젖소, 유구 이렇게 가죠. 미리 좀 알아놓으실게 빨간 펜으로 이건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송아지 값은 따로 쳐줍니다. 송아지 값. 자, 송아지 가격 이건 미리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한우는 자, 6개월까지 송아지라고 하고 유구는 젖소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젖소 수컷. 유구는 2개월까지 송아지라고 합니다. 2달 2개월까지. 젖소는 우리가 말하는 젖소 우유 먹는 젖소는 암컷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7개월까지 우리가 송아지라고 불러요. 한우는 6개월까지 송아지다. 유구는 2달.
젖소는 7개월. 특히 요 한우와 이 젖소는 6월, 7월은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단계별로 우리가 보험 가입 구할 때. 송아지 값은 따로 쳐준다 그랬어요. 6개월까지는. 그런데 뭐 6개월이 지나고 폐사나 긴급도축이 있었다. 6개월이 지나서 그러면은 그 킬로그램당 가격에다가 그때 발행 표준표상에 체중이 있을 거니까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 곱하면 되는데, 송아지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6개월 이하가 송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우 합니다. 한우. 자, 6개월 이하 송아지 가격이 공시가 되죠. 농협축산정보센터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농협축산정보센터 상의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이런 게 나와요. 전산평가,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주어지는데, 이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면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서 하죠. 이게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면은 자, 송아지 4, 5월령, 6, 7월령, 그 다음에 물론 암수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리고 전국 산지의 평균 가격 350kg 평균 가격, 600kg 평균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송아지 가격도 4, 5월령, 6, 7월령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1, 3월령은 어떻게 하지? 1, 3월령은 고민하지 마시고 4, 5월령의 가격으로 그냥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1, 2, 3월령의 경우는 없는 경우. 그걸 안 적어놨네. 자, 그럼 원칙 여기 있네요. 3개월 이하다. 3개월 이하까지는 4, 5월령 송아지 가격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3개월 이하까지는 4, 5월령. 이게 지금 이론서가 조금 당구장 표시가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데 제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1, 3월령은 그러면 농협축산정보센터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4, 5월령 가격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 4, 5월령 가격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 거래량이 4, 5월령은 거래량이 적어서 이 4, 5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6, 7월령 가격을 써야죠. 6, 7월령 가격을 사용하는데 다만 다는 100% 다 사용하지 않고 암송아지는 6, 7월령의 85%, 수컷은 80%,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85%, 80%. 암컷은 85%, 수컷은 80%. 물론 당연히 4, 5월령 가격이 없을 때 그러면 4, 5월령 가격도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요만큼 줄여서. 자, 1, 3월령은 송아지 가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4, 5월령으로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중요한 거는 전전월입니다. 전전월. 예를 들어 지금 3월인데 3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농협축산정보센터에는 이 3월 달 통계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2월 달 것도 3월 달 거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2월 달 것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3월 초에 사고가 났다. 아직 통계가 안 잡혀서 2월 달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달 걸로 합니다. 전전월 걸로. 전전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죠. 자, 만약에 5월 달에 4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 3월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1월 달 자료까지인 것밖에 없을 겁니다. 들어가 보면은 2달 전 자료. 그러면 3월 달에 4월 달 사고 발생하면 이 전전월인 2월 달 자료를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지면 월별로 주어졌을 때 전전월 걸 사용한다. 지금 이론서가 당구장 표시 때문에 헷갈리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1, 3월령은 자료가 없잖아. 4, 5월령하고 6, 7월령 자료밖에 없는데 1, 3월령은 4, 5월령 거 쓰면 되고 4, 5월령 자료가 없으면은 그럼 6, 7월령 자료 써야지 할 수 없이 다만 다는 못 쓰고 85%, 80% 암컷, 수컷, 암송아지, 수송아지 4, 5월령 사고 났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6710을 쓰되 85% 80%를 사용한다. 그 얘기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질병이다. 이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 이내의 질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한 달 이내, 가입하고 한 달 이내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가입하고 한 달 이내. 그리고 이거는 원령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쁘게 개정된 거예요. 2개월 미만이면 반값만 쳐줍니다. 2개월 미만이다. 작년에는 1개월 이하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보름 만에 질병이 아니고 그냥 사고로 송아지가 죽었다, 폐사됐다. 한 달 15일 만에, 그럼 15일 지우고 1 미만의 날짜는 삭제, 절사하니까, 그래, 한 달이구나. 작년에는 1월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2개월 미만, 질병 외에는 2개월 미만, 다음 질병은 3개월 미만. 그러니까 2달 15일 만에 질병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송아지 단계에서. 그러면은 여기 15일 지우고 질병이니까 반값 50%만 적용한다. 작년에는 2개월 이하 그러니까 조금 어색했어요. 2개월 이하? 2개월 15일째는 그러니까 1 지우고 2개월이 맞긴 한데 그래 지금은 깔끔하게 2개월 미만, 질병 외에는 2개월 미만, 질병은 3개월 미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송아지가 아니라 어른소는 이제 6개월 넘으면은 7개월부터는 어른소죠. 그러면은 몸무게에다가 킬로그램당 금액 곱하면 돼요. 다만 체중이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 그대로 몸무게 재서하는 건 아니고 발육표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원령별로 발육표준표라는 게 있고 거기 20개월째 사고 났다. 암컷, 수컷 무게가 있으니까 그 발육표준표가 주어지면 그대로 하면 되고 킬로그램당 금액도 이것도 이 표에 주어져요.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서 전국 산지 가격이 350kg 얼마, 암컷 수컷별로 600kg 얼마 주어지는데 두 개 중에 더 큰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280만 원 이렇게 264만 원 주어지면 요거를 300kg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350kg으로 나눠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구한 다음에 더 큰 걸 적용하면 돼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킬로그램당 금액은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서 더 큰 값으로 350kg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500kg인 가격이 주어지면 요 무게로 나눠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이용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더 높은 걸로 350kg, 600kg 중에 중요한 거는 발육표준표를 보시면 자 한우 수컷은 25개월령까지 있고 한우 암컷은 45년까지 있어요. 45년까지. 근데 25월령일 때는 655kg, 45월령일 때는 470kg인데 이건 여러분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만일에 넘겼다. 수컷이 27월령에 사고 났다. 그래도 최대 655. 암소가 한우 암컷이 45년을 넘겼다. 그래도 최대 470kg으로 합니다. 초과한 경우에도 수컷은 25개월, 초과한 경우에도 655. 한우 암컷은 40개월까지 한도고 그 초과해도 470 이렇게. 근데 이제 어른소인데 7월령 6개월 7월령 이상이라 어른소라 송아지가 아닌데 만일에 그 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다. 그러면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여기 어떤 송아지 가격? 4, 5월령, 6, 7월령 안 나와 있지만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우에 따라 요 4, 5월령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 7월령이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높겠죠.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우인데 딱 이 시점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면 딱 좋은데
송아지가 뭐 얼마 만에 질병으로 사고 났을 때 산지 평균 가격,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제시되고 5월달 사고면 3월달 거 자료를 봐가지고 전전월 자료 봐가지고 암컷 수컷에 따른 가격, 질병이다 그러면 반값. 근데 만일에 4, 5월령 자료가 없다면은 6, 7월령 가격 자료를 빨리 가져와서 85%, 80% 적용하고 작년 시험처럼. 근데 안 됩니다. 한우만 벌써 20분 돼버렸어요. 한우 했고 이제 젖소 이 표를 보면은 답답하십니까? 이렇게 단계가 9단계로 나뉘어요. 젖소는. 젖소가 시험에 나올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령별로 이렇게 9단계로 구별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숫자가 이거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들 암기하시는데 제가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뭐 6, 6, 9, 12 이건 3의 매수니까 조금 암기가 쉽죠. 18, 31, 55 요 숫자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 수, 초, 다, 노라는 두 문자도 좀 암기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젖소는 우유용 젖소는 7월 달까지 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7월 달까지는 송아지입니다. 네, 송아지를 젖소에서는 분유떼기, 젖소, 암컷 이렇게 표현해요. 분유떼기, 젖소, 분유떼기, 젖소, 암컷. 7월 달까지는 송아지. 자, 이거는 좀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6, 6, 9, 12, 18, 31, 55를 암기하셨다. 첫 번째가 6입니다. 6개월 텀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13개월, 13월령. 6, 6, 9, 12 이렇게 미리 써놓고 이렇게 텀이 있는데 첫 번째 암기해야 되는 요 특별한 숫자 18, 13월부터 18까지. 그 다음에 또 6입니다. 여기 텀이 6개월이면은 24부터 두 번째 암기해야 될 30일. 그 다음에 6, 6, 9, 9니까 40부터 텀이 6이고 6이고 9라는 소리예요. 요 동그라미 친 6, 6, 9, 11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단계별로 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니까 55. 18, 31, 55. 그 다음에 여기는 12니까 텀이 12니까 67 이상. 왜 이렇게 단계를 나누냐면은 자 이게 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유떼기 송아지, 분유떼기 젖소. 여기를 수정 단계, 여기를 초산후 단계, 여기는 다산후 단계, 이건 노산후 단계. 그래서 분수, 초, 다, 노 이렇게 단계가 정해져요. 13월령에서 18월령까지는 수정 단계. 13, 18은 아니 이 단계는 이 전국 산지 평균 그 농협축산정보센터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제시가 됩니다. 이 단계에 대한 가격이 제시가 돼요. 우리 그 전전월 가격을 가지고 사고 난 그 전전월의 분수, 초단호, 분유떼기 암컷 가격 그걸 보고 사고 월 전전월 걸 가지고 하필 예를 들어서 뭐 30개월 소가 젖소가 폐사가 됐다 사고가 있었다 그럼 30개월 찾아가면 초산후 단계네요. 그럼 거기에 얼마다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는 문제에서 다 제시됩니다. 얼마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그대로 옮기면 되는데 문제는 요 사이죠. 요 사이 가격. 예를 들어서 요 사이가 7월에 10월령인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월령 폐사가 됐어요. 그러면 가액을 얼마로 쳐주냐? 요 분유떼기 송아지 가격 더하기 얘 더하기 이게 텀이 6월이라 그랬죠. 그럼 분모의 6월 월별 얼마 정도 가격이 변하냐? 이게 수정 단계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 요 수정 단계 가격 주어집니다. 이게 B라고 주어지고 분유떼기 가격 A라고 주어지면 B 빼기 A 하시고 여기에 10월 달에 사고 났다. 10월령이 사고라 그랬죠. 그럼 10월령에서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3개월 컸잖아요. 3개월. 7.
3개월 컸으니까 그냥 3 이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개월 사고 났다, 25년에 사고 났다 그러면 뭐 긴급 도축하게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 단계 가격 플러스 6분의 초산후 단계, 요 초산후 가격 C라면 초산후 가격, 수정 단계 가격을 빼고 얼마 만에 사고 났어요? 18개월부터 요 차이가 20 마이너스 18 2개월 만에 사고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숫자를 좀 암기하면은 요 사이 예를 들어서 뭐 35월령 사고 폐사했다 구하여라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초산후 기준으로 9분의 다산후에서 초산후를 뺀 요 그러니까 월별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얼마 만에 사고 났는지 4네요. 4 31 35 마이너스 31 4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66 9 12 10 66 9 12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잘 안 까먹는데 아니 까먹기도 하죠. 이거를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요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식입니다. 이게 개념 강의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18월령일 때 13에서 18까지는 수정 단계니까 가격이 일정하니까 가격이 A1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24에서 31, 24에서 31이니까 24월령에서 30일은 또 일정하니까 24월령의 가격이 B1이었다. 그러면 요 사이 20월령에서는 얼마냐? 이거를 선형 보관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드는 건데 수학은 다들 싫어하시죠? 이게 젖소입니다. 66, 92, 18, 31, 55 분수 초단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젖소는 이 단계별로 9단계로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유구는 이 단계별로 하지 않죠. 유구는 고기값. 다만 유구는 송아지가 2월달까지 송아지라 그랬어요. 2월달까지. 그러면 3개월 이상부터는 체중의 킬로그램당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 있는데 체중이야 유구의 그 발육표준표를 보면 돼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령표 발육표준표가 문제에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몇 월령은 얼마. 다만 이 유구는 아까 유구 말씀드렸나요? 얘도 저희 한우 수컷과 마찬가지로 최대 25월령까지 있고 이거 최대 25월령까지 있고 맥시멈은 600kg. 30월령이라 그래도 뭐 이때까지 유구는 키우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600kg으로 합니다. 25월령 655. 수컷은 암컷은 한우 암컷은 40월령 초과하더라도 470. 유구는 25월령 수컷과 마찬가지로 600kg. 근데 문제는 자 전국 산지 여기도 보면은 이 유구가 없네. 유구는 따로 표가 있는데 유구는 이 350, 600이 아니라 500kg짜리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500으로 나누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구해지겠죠. 500kg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전산 평가를 체중으로 나누어서 킬로그램당 금액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유구 문제는 당연히 25월령 초과한 28월령 폐사했다. 그래도 최대 25월령이고 600kg으로 한다. 체중 이렇게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킬로그램당 금액은 전전월의 그 유구의 500kg 가격이 주어지면 그걸 500으로 나눠서 킬로그램당 금액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이 없으면 도매 시장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문제에서 주어져요. 도매 시장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주어지는데 자, 킬로그램당 뭐 예를 들어 3,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3,000원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용률이라 그래가지고 지용률 유구의 지용률은 오빠입니다. 오빠 한우 비싸니까 유구 먹자 5.8% 58%. 돼지는 지우빠 768%. 유구는 지육률이 58%. 지육률이 지육률 있죠. 지육. 그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한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이게 도체율. 생체중에 대해서 살아있는 전체에 대해서 머리 떼고 뭐 가죽 떼고 내장 떼고 다리 떼고 한 그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지용률. 유구의 지용률은 오빠.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있다면 전국 산지 평균 가격 500kg짜리가 주어져요. 그럼 500kg 나누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주어지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 유구는 그래서 뭐 58%하고 500g하고 25월령을 초과했을 때 초과해도 600으로 한다. 요 두 개 정도 정리하면 돼요. 유구는. 그다음에 젖소 한우 했고 유구 했고 젖소 했고 유구 했고 돼지가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자 그렇다 해야죠. 돼지는 새끼돈이 있고 자돈이 있고 자 이게 이제 커가죠. 육성돈이 있고 커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자, 비육돈. 우리가 결국 요 삼겹살 먹는 비육돈이 목표인데 자, 이 육성 과정에서 종자가 좋은 녀석들을 골라가지고 후보로 삼아가지고 후보돈을 잘 키워서 얘를 종모돈 숫돼지 말하는 거예요. 종빈돈 자 이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이 육성 과정에 괜찮은 녀석을 딱 골라가지고 각각의 가액이 따로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돈은 협정에서 합니다. 협정. 자돈에는 포유 자돈과 이유 자돈이 있어요. 포유, 젖을 먹는 한 달 정도는 젖을 먹습니다. 4주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달, 그러니까는 한 2달까지는 이제 나머지 한 달은 이유식을 하죠. 이유 자돈. 그리고 보통 6개월 만이면 6개월에 출하를 합니다. 우리 삼겹살용으로 출하 6개월이면은 24주죠. 보통 22주에서 26주 요때까지가 이제 비육돈. 이때까지 다 키워가지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22에서 26주. 요 애들은 한 8주, 9주부터 한 22주 사이 정도 되겠죠. 열심히 키워가는 과정. 자돈은 협정으로 가액을 정한다. 자, 쉽습니다. 육성돈이나 후보돈은 비육돈처럼 무게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얘들은 킬로그램당 사고 났을 때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체중을 구해가지고. 근데 돼지는 체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운데 체중이라 그래서 적용 체중이라 그래서 중간 체중이라 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는 종모돈과 종빈돈은 가격을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먼저 종빈돈부터 정합니다. 종빈돈은 삼겹살 그 당시에 삼겹살 가격으로 해요. 삼겹살 가격, 다른 말로 비육돈 가격으로. 비육돈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좋으면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이 삼겹살용 비육돈의 그 킬로그램당 단가, 지육 단가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예를 들어 킬로그램당 4,000원이었다. 이게 4,000원이다. 그러면 이 킬로그램당 4,000원이다. 그러면 그때 종빈돈 가격은 56만 원으로 쳐준다. 종빈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깃값에 따라 종빈돈의 보험 가액이 달라집니다. 3,000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킬로그램당 삼겹살 가격이 비육돈의 지육 단가가 킬로그램 단가가 46만 원밖에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비육돈의 지육 단가 표가 주어져요. 우리가 이걸 암기할 수는 없고 그럼 빨리 종빈돈 가격을 구할 수 있겠죠. 그 표에 따라서 주어진 표만 보고 그냥 하면 돼요. 비육돈의 킬로그램당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웃긴 건 종모돈은 이렇게 구한 종빈돈의 1.2배 뭐 하는 일도 없이 120% 이렇게 종모돈하고 종빈돈은 따로 구합니다.
다시 볼까요? 맨 처음이 종빈돈 가격부터 구합니다. 그 비육돈의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 지급단가 표가 주어져요. 표. 그럼 표를 보고 얼른 그때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격을 우리가 바로 구하면 돼요. 계산할 필요 없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종모돈으로 갑니다. 종모돈은 종빈돈의 20%, 그러니까 120% 1.2배를 합니다. 종빈돈. 근데 종빈돈 중에서 포유 임신 분만 포유 기능이 없으면은 그거는 고깃값으로 그냥 비육돈으로 가겠죠. 삼겹살용 우리 목적 삼겹살용으로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 가지고 문제 늘 나와요. 임신 포유 그러니까 종빈돈 15마리 괄호 해놓고 단 임신 기능 없는 5마리 포함. 그러면 5마리는 종빈돈 가격 안 쳐주고 비육돈 가격으로 간다. 문제는 이 녀석들이죠. 후보돈, 비육돈, 비육돈. 자, 이론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비육돈의 가격을 구하는 게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면은 자, 이론서 그대로 해놨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자, 결론은 이걸 이용하는데 이걸 선형 보관법이라고 직선을 이용하는데 자, 자돈은 기본적으로 30kg을 자돈이라고 합니다. 30kg 자돈을 30kg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자돈입니다. 자돈. 그리고 110kg 요게 주어지거나 우리가 구해야 돼요. 110kg짜리 가격이 그 비육돈의 수치 가격이 주어집니다. 이걸 비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키우는 돼지는 요 사이 얼마겠죠? 예를 들어 90kg짜리는 얼마일까요? 몇 원일까요? 80kg은 얼마일까요? 근데 제가 지금 90kg이라고 했습니다만 돼지는 적용 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 90kg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반드시 중간값으로 합니다. 이 적용 체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30kg은 아기 돼지 자돈의 가격이 정해지고 110kg을 초과해도 110kg입니다. 110kg을 초과해도 110kg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110kg 이상은 무조건 110kg으로 계산해 줘 버립니다. 그럼 그 사이 31부터 110까지 이때는 예를 들어 내 돼지가 90kg인데 폐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돼지값 가액 계산할 때는 중간값으로 합니다. 85kg을 해요. 50kg이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41, 51, 88kg이었어요. 재보니까 99kg이었습니다. 그럼 95로 해요. 돼지는 그 아침 잴 때 밥 먹고 나서 잴 때 밥 먹고 잴 때 왔다 갔다가 좀 편차가 있으니까 항상 그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중간값으로 합니다. 101에서 110도 그냥 105. 110을 초과하면은 무조건 110. 이렇게 110을 넘기면 다 110. 이렇게 계산할 때. 그래서 문제에서 내 돼지의 실측 중량이 실제로 재봤더니 90kg였다. 폐사한 돼지. 그러면 90kg을 싹 지우고 빨리 85kg으로 바꿔서 얼마?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함정. 이걸 적용 체중이라 그래요. 그럼 얼마 어떻게 구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말한 직선의 기울기 요것과 이걸 이용하는 건데 자 30kg짜리 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기 이걸 기준으로 해요. 지워버릴게요. 30에서 110kg의 차이가 80kg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얼마냐? 여기 80kg 부모가 80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는 110kg일 때 가격에서 30kg일 때 가격을 차감해요. 그러면은 요 30에서 110은 아까 80 차이 났죠. 킬로그램당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내 돼지가 얼마였다고? 방금 85kg이었죠. 그럼 30을 빼면 돼요. 요 직선에서 이게 30kg이 A1, 이게 110kg이 B1. 그럼 내 돼지가 이게 90kg인데 실제로 보험 계산할 때는 가액 계산할 때는 85로 하기로 했어요. 85, 90이지만 뭐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80 차이 나죠. 여기서 여기까지 85에서 30 빼면 얼마 차이? 55 차이 나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적용 체중에서 30kg을 빼면 돼요. 30kg 가격 더하기. 이게 나와 있네. 30kg짜리 가격 더하기 80분의 이거 납치 순서가 바뀌었는데 보세요. 80분의 110kg 가격에서 30kg 가격을 빼고 곱하기 적용 체중 마이너스 30. 자, 이거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보죠. 자도는 포유자든 이유자든 협정해서 가액 정해요. 나중에 사고 나면 얼마로 하기로 하자. 25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15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종빈도는 그 비육돈 표가 주어질 테니까 비육돈의 단가표가 평균 지육 단가 표를 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정하면 되고 종모도는 종빈돈의 120% 비육돈은 30kg 자동 가격 더하기 80분의 110kg 가격 30kg 가격 차이 곱하기 이제 적용 체중 120kg 했어요. 비육돈은 보통 종빈돈이 몸무게가 막 150kg도 나가기도 하고 200kg 가까이 가는 거 있어요. 정빈돈이 130kg인데 임신 기능이 없다. 그러면 얘는 할 수 없이 비육돈으로 가야 되죠. 그럼 적용 체중은 얼마? 130kg니까 110으로 한다. 이런 문제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먼저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되지. 근데 문제는, 자, 이게 110kg 가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110kg짜리 비육돈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 수치 가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10kg 곱하기, 자, 킬로그램당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인데 이 가격이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 사고 당일 포함해서 5영업일 평균 돈육 대표 가격이라고 주어져요. 사고 당일 포함 5영업일 평균 대표 가격이라고 주어집니다. 대표집. 근데 문제는 얘도 지육률 당연히 돼지 지육률은 지육바 76.8 중국말로 지육바지요. 저팔계 지육바지요. 768 이게 돼지의 지육률. 그렇게 110kg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주어져요. 돈육 대표 평균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주어집니다. 돈육 대표 가격은 축품원에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돼지. 그 다음에 가금 할 차례네요. 가금. 작년에 종계가 들어왔고 작년에 종계 시험에 나오려나 싶었는데 원래 출제 확률은 요 산란계가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산란계. 작년에 종계, 올해 종오리.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주기별로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출제 확률이 높은 산란계부터 하겠습니다. 이 가금은 이제 가금 어린 애들을 뿅아리라 그러죠. 새끼오리 그런 표현도 쓰고 그냥 다 일주, 그냥 기본적으로 일주예요, 일주. 육개든 토종닭이든 뭐 병아리든지 오리 새끼든지. 근데 하필 또 종계만 또 2주로 돼 있어서 요것만 좀 신경 쓰세요. 종계는 2주까지. 종계는 그 종자용 종란 낳는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종계만 2주까지 병아리라고 한다. 산란계부터 보겠습니다. 언제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가축재해보험에서. 산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6개의 주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하는가? 출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젖소만큼 중요하다고 봐요. 암기해야 될 게 이건 숫자 4개가 필요합니다. 95, 15, 70. 95, 15, 70. 젖소랑 비슷해요. 송아지를 젖소는 7개월까지 젖소 암컷을 우리가 송아지라고 했듯이 이게 산란계는 알 낳는 겁니다. 양계장에서 산란계 알 낳는 거예요. 달걀. 일주일까지는 병아리. 일주일까지는 병아리입니다. 산란실용계라고 불러요. 산란실용계. 문제에서 병아리 가격 이렇게 주어집니다.
병아리 가격 얼마? 지금 9, 5, 15, 70을 암기했다. 아, 그럼 텀이 9구나. 9를 하면은 10에서 10주겠죠? 1주에서 텀이 9니까 10부터 얼마까지? 예, 여기는 첫 번째 암기한 15. 이때까지는 중추입니다. 산란 중추란 표현도 쓰거든요. 중간닭. 이건 새 뜻하는 한자 추. 이건 중간닭. 우리가 중탁이라고 부르죠. 중탁. 그 다음에 9, 5. 이 텀이 5니까 20이겠네요. 20에서 7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게 15, 70만 암기하면 돼요. 15, 70. 나머지는 71 이상. 요때를 산란계라고 부르고, 여기는 이제 노계 이렇게 불러요. 약간 그냥 여기까지 우리 이론서 보면은 여기 여기까지 병아리라고 표현 쓰는데 그냥 병아리 중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공부할 때 여기는 병아리 가격, 여기는 중추 가격, 이 가격이 주어집니다. A1 병아리 가격, B1. 문제는 자 이거를 별표 쳐놓고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병아리 가격이 A1이다. 중추가 B1이다. 그러면은 만일에 1주에서 10주 한 5주 만에 사고 났다. 그럼 5주째 사고 났으면은 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은 A1 더하기 아까랑 똑같아요. 텀이 9조 9분의 중추 가격 B-A 병아리 가격 B-A 곱하기 얼마 만에 사고 났어요? 4주 만에 사고 났네요. 501. 9분의 501.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만일에 한 18주 만에 사고 났다. 그러면 가액을 얼마로 잡나? 자, 이 산란계 가격을 여기 C1이라 그러면 중추 가격 더하기 5분의 C-B에 얼마 만에 사고 났어요? 18-15. 3주 만에 사고 났다. 근데 문제는 요 C값, 산란계 가격을 우리가 구하는 산식을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닭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550일간, 그러니까 닭이 한 20주 정도, 원래 한 18주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뭐 좀 더 빨리 낳을 수도 있고, 보통 20주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럼 20주면은 한 5개월째부터, 5, 6개월째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550일간 알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550일이면은 70주, 한 75주 됩니까? 75주? 그때까지 알을 낳아요. 그걸 날짜로 따지면은 550일, 요때까지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고가 나버렸으니, 요 산란계에서는 고깃값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깃값이 아니라, 달걀을 얼마나 낳을 수 있는지로 보험 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고일. 예를 들어서 한 30주 만에 사고 났다. 30주 차에 그러면 210일 날 사고 났다 그러면은 한 200일 동안은 알을 못 낳게 돼 버리는 거죠. 30주 차에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이따가 사고일령 빨리 일로 바꿔요. 30주인데 그러면 30주면은 37에 210일 이렇게 빨리 바꾸면 한 240일간은 알을 못 낳게 되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란율 그래가지고 70% 산란율 매일매일 날라면 좋겠지만 닭은 보통 70% 정도 잡아줍니다. 아니, 산란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란 가격 마이너스 생산비 계란 가격 생산비 계란 가격 생산비 계란 가격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계란 가격 구할 때는 생산비는 77원이라고 뭐 암기하시든지 문제에서 주어질 것 같은데 달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달걀 한 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한다. 근데 계란 가격 구하는 게 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데 계란 가격은 계란은 왕특대순입니다.
왕난, 특난, 대란. 왕난이 가장 커요. 이 대란이 가장 작고 대란이 가장 맛있습니다. 왕난은 주로 이제 찰랑간이 커진 노란 노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왕특대. 계란 가격을 구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자 계란 평균 가격 계란 한 개의 평균 가격 구하여라 그랬더니 자 1번 왕난이 200원이었다. 사고당일 포함해서 5영업일 평균 내요. 특난이 150원이었다. 그럼 대란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요거 3개 더해가지고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출현 비중이 있어요. 왕난이 출현할 비중은 2%. 왕난은 2%. 특난은 5세요. 대란은 4세요. 2%, 5세요. 4세요. 이렇게 퍼센트. 요건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출현 비중별로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원은 0.02, 특난은 0.535, 0.445 해가지고 그렇게 129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계란 가격 이렇게 생산비를 차감한다 그랬죠. 77원. 근데 가격이 하도 폭락을 해가지고 요게 10원보다 작다. 그러면 최하 10원으로 합니다. 어디 있을 건데. 10원보다 작으면 최하 10원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암기해야 될 게 95, 15, 70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를 먼저 쓸 줄 알아야 돼요. 95, 15, 70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요 산란계 때는 고깃값이 아니라 계란을 550일간 나올 수 있는데 4910 이건 산란율 그 다음에 계란 가격 산란율 계란 가격 물론 생산비 차감한 계란 가격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라도 더 해드립니다. 종란 종계 이거는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한 닭을 말하는 거예요. 종계. 종계는 2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키워드만 설명해 드릴게요. 종계는 2주까지 병아리 가격이 주어지고 중요한 거는 빨간 펜으로 가장 왕성하게 그 종란을 생산하는 주령이 31주입니다. 31주. 그래서 31주를 기준으로 이게 협정 가액으로 정해요. 이 종자 붙은 거는 다 이 사고 나면은 31주 차의 기준으로 얼마에 하자. 근데 이건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조금 헷갈리긴 한데 3에서 6주까지는 그 A1에 30% 주겠다. A1에 30%. 32에서 60일은 A1에 잠깐 62에서 64주죠. 62에서 64주는 A1에 20% 보험 가액으로 하겠다. 근데 그 사이는 그러니까 요거 7에서 30주랑 32에서 61주는 그거는 이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0주 차에 사고가 났다. 3에서 6주는 일률적으로 A1에 30%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에서 20주차 사고 났다 그러면 요 A1을 기준으로 요때가 가장 왕성하니까 가장 비싸겠죠. A1을 기준으로 요때가 가장 비싼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A1이 가장 비싸요. 31주차. 아직 31주가 되려면 20주차 사고 났다 그러면은 11주 동안은 아직 가격이 11주 남은 게 11주나 남았죠. 남은 주령의 2.8%를 차감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남은 주당 2.8 계산하면 주당 2.8 나와요. 여러분 이게 몇 주인데 몇 주 차인데 이거를 30이고 이걸 100%로 잡았을 때 70을 나누면 2.8 나옵니다. 자, 만일에 여기 50주 차에 사고 났다.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이번에 또 가장 비싼 것을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지났으니까 가격이 더 싸지겠죠. 지난 주에 여기는 2.6%
지나간 주, 얼마 지났는가. 2.8하고 2.6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 주령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자관 31주를 기준으로 한다. 종란도 올해 들어온 이 종오리도 비슷해요. 종오리도 나 다 1주 미만인데 28주를 협정합니다. 이 종자 들어가니까 이걸 A1이라고 해요. A1 28주입니다. 종오리는 종계는 31주, 종오리는 28주.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종오리 27주 이하, 이건 중간 거는 약간 헷갈릴 텐데 이건 빼세요. 1주부터 27주까지는 자, 똑같은 비슷한 방법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주 차에 사고 났다. 폐사가 됐어요. 그러면은 마리당 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오리. 그러면 요걸 A1이라 그러면은 A1을 기준으로 아직 8주가 남았네요. 요때가 가장 비싼데 그러면 100% 이거 1이 아니고 100%입니다. 여기가 퍼센트면 여기도 100%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아직 남은 게 몇 주 남았어요. 20주 차니까 8주 남았네요. 남은 주 하루에 2.9% 한 주당. 100 마이너스 남은 주령 2.9%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78주가 넘더라도 이건 78주가 넘더라도 그냥 딱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뭐 80주, 90주에 사고 나도 최대 78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90주에 사고 났어요. 90주 차 사고. 이 종오리는 우리가 먹는 오리는 일찍 잡아 먹습니다. 오리가 40일 아니요 며칠 키우던가요? 오리가 45일 키우죠. 그냥 먹는 오리는 3. 이게 3.6kg죠. 3.5kg. 3.5kg. 45일까지 기준으로 45일이 넘더라도 3.5kg을 해요. 먹는 거는. 근데 이 종오리는 더 오래 키웁니다. 예를 들어 90주까지 키웠다. 아마 알을 잘 난다. 그래도 90주 차가 78주로 바뀌고 A1 기준으로 이제 지났으니까 28주 얼마 지나버렸어요. 지난 기간이 얼마예요? 무려 50주가 지났네요. 50주 곱하기 1.9%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고 주령 28주령 78주령 두 개만 좀 구별하면 돼요. 똑같이 1.9 1.9는 똑같으니까 이게 종오리 말이나 종모나 기타 가축은 그냥 협정으로 해서 안 된다. 말 종모 비싸니까 기타 가축도 마찬가지고. 특이하게 3개 남았는데 시간이 없어 못 할 것 같은데 자, 소 간단히 말씀드리죠. 3개 다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특이하게 해서 보험금 구하시오. 소 도축이란 뭐냐 잘 키워가지고 자, 도축을 보냈더니 이제 도축하고 경매를 했더니 그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은 경매 가격이 뚝 떨어지겠죠. 하락하겠죠. 그러면 손해는 그 하락분이 손해입니다. 즉 정상 가격, 정상 경매가 마이너스 내 하락분, 내 경매가, 하락 가격, 내 경매가, 정상 있네요. 정상 등급 경매가에서 내 소액 경매 가격, 요게 손해액입니다. 그리고 비례보상할 때 그 보험 가액은 이게 만일에 정상이었다면은 내 등급에 정상이었다면은 얼마다. 그리고 이건 희한하게 전전월이 아니고 전월이에요. 경매는 바로 통계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신경 쓰면 복잡하니까. 킬로그램당 가격의 도체중 이게 정상소라면 그 지육 평균 가격에 내 소의 도체중이 있을 거고 이것저것 다 뗐더니 한 300kg 나오는데 이게 전국 평균가가 킬로그램당 뭐 2,000원이었다. 뭐 10,000원이었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정상 가격인데 경매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경락 가격이 5,000원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 이 차액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보험금 계산할 때 물론 비례보상은 해야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은 다 비례보상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정상소 등급, 같은 등급 정상소와 내 소의 그 가격 뚝 떨어진 가격의 차이가 손해액이구나. 이게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의 보험금과는 손해액, 손자 방식, 손해액. 돼지는 질병, 전염성 위장병, TGE, PED, 로타바이러스. 참고로 이거 안 할 뻔했네요. 이제 만일에 도축을 했습니다. 도축해놓고 봤더니 이게 너무 결함이 심해요. 수종씨가 외상으로 근근근 했더니 너무 심해서 아예 폐기하자, 폐기. 나 도체결함 보장 특약에 가입했는데 그러면은 경락 자체가 없네요. 경매를 못하니까 아예 폐기해버렸으니까 그때는 주계약으로 보상받는다. 그 방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원령에 따라서 몇 킬로그램짜리였고 발육표준표가 있을 거니까 킬로그램당 그 전전을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똑같이. 돼지 질병은 이거 미리 좀 알아 놓으셔야 될 게 요 TG, PED, 로타바이러스가 주로 자돈에서 써져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로 자돈에서 설사병, 위장병 때문에 자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어린 소는 이거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보고 물론 이제 좀 크면은 어른 소는 거의 죽지 않는데 자돈에 그래서 요 특약은 주로 자돈이 예를 들어 자돈이 요 세 가지 질병으로 자돈이 한 20마리가 폐사했다. 자돈 20마리 폐사. 그랬더니 손해가 그러니까 요 한 마리당 가격이 자돈은 협정에서 처음에 정하니까 20마리면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럼 600만 원이 피해가 발생했네요. 600만 원. 그럼 600만 원 다 줄 거냐? 아니, 비례보상을 하는데 이해하셔야 돼요. 얘들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돈이 얼마로 협정했는데 20마리 죽었다. 600만 원인데 비례보상을 할 때 요 가액이 가입 금액이야 이제 특약 가입 금액이 얼마였다. 내가 300만 원 정도는 가입을 했다. 가입 금액 여기에 따른 보험료 납부했다. 가액을 계산할 때 여기에 좀 힘들어 하죠. 엄마 돼지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머릿수예요. 엄마 돼지 곱하기 2.5 곱하기 자돈 가격. 2.5 자돈 가격.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자돈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어 엄마 돼지가 우리 농장에 10마리인데 자돈을 2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2.5 곱하기 20만 원. 이렇게 보험 가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보통 돼지는 1년에 돼지가 한 120일 정도 임신하죠. 115일 정도 임신합니다. 120일로 잡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쉬고 또 임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달, 2달 정도 쉬고 2달로 할까요? 너무 비인도적이니까 2달 쉬고 이게 4개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2.5번 출산을 한다고 보면 돼요. 2.5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기획한 사람이 만든 산식이겠죠. 보험 가액을 정할 때 엄마 돼지 자돈 그러니까 한 번 정도 2.5번 한 배당 10마리 정도 낳습니다. 한 배당 10마리. 한 배당 10마리 중에 2.5마리 정도 2.5번 출산한다? 10마리. 좌우가 2.5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만든 사람이 2.5로 했을까? 왜 2.5? 엄마 돼지는 1년에 2배에서 2번, 2.5번 정도 출산을 하고 한 배에 한 10마리에서 8마리에서 12마리, 한 10마리 정도 낳았는데 왜 가액을 정할 때 2.5로 이렇게 했을까? 이 산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은 자기부담금 최소 200만 원입니다. 질병, 폭염, 전기장치 이 세 개는 최소 200만 원. 먹살 당할 우려가 있어서 돼지 질병, 돼지나 가금에
폭염이랄지 전기장치 위험보장 특약은 200만 원이다. 네. 자, 축산 휴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돼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면 질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을 해버렸어요. 특약으로 그 기본 주계약이나 다른 특약에 따른 보험금 외에 축산휴지 보험금도 받고 싶다. 그럴 때 보험금. 근데 손해액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손해액 계산할 때 얘는 엄마돼지 기준으로, 자, 이것도 엄마돼지예요. 종빈동 기준으로 이번엔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10. 한 배에 10마리를 낳아서 그런가? 질병은 1년에 2번 반을 출산을 해서 그런가?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회 임신하는데 한 배에 10마리. 그냥 축산 휴지를 1년 내내 할 것이 아니라 한 3, 4개월 휴지한 걸로 잡고 그때 한 번 출산에 10마리니까 곱하기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만큼 못 키웠네요. 그래서 얘는 또 희한하게 100kg이에요. 100kg의 가격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기에 이익률, 이게 손해액입니다. 엄마돼지 기준으로 10 곱하기 10, 110kg가 아니고 얘를 잘 키워서 100kg으로 출하한다. 출하를 못했으니까, 영업을 못했으니까 손해를 입은 거다. 엄마돼지 기준 곱하기 10. 이걸 키웠으면은 110kg으로 잘 비육시켜가지고 팔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익률이라 그래서 생산비를 뺀 거. 한 마리당 생산비 분의 생산비 마이너스 경영비. 아니, 한 마리 가격이죠. 이 경영비라 그래가지고 뺀 거. 이익률은 있네요. 100kg까지, 100kg의 가격분에 100kg 가격 마이너스 경영비. 경영비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그렇지만 최소 16.5%는 인정해 준다. 최소 16.5%. 문제는, 자, 이거 만일에 암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식을. 문제에서 종빈돈. 종빈돈은 당연히 이제 임신 기능 없으면은 그거는 비육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빈돈, 내가 보장해 주는 축산휴지 연보장의 종빈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빼고, 예를 들어 종빈돈이 20마리였다. 곱하기 10. 100kg짜리 100이요, 100. 100kg 가격을 안 줘요. 문제에서 안 줍니다. 안 주고 이익률을 또 우리가 구해야 돼요. 100kg 다만 생산비는 주겠죠. 생산비는 얼마로 한다. 생산비는 고시하니까 평균 경영비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니까 우리가 요 100kg짜리 평균 가격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까랑 똑같이 구합니다. 100kg은 적용할 때는 95kg으로 해야 돼요. 95kg으로. 그러면은 30kg짜리 자돈의 가격이 문제 주어지면 80분의 110 가격 마이너스 30 가격 곱하기 95 마이너스 30. 아까 본 거 돼지의 그 수치 가격 구하는 거랑 똑같이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110kg짜리 가격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110kg 곱하기 그 대표 가격 킬로그램당 대표 가격이 주어지죠. 그럼 얼마에 뭐 예를 들어 2,000원이었다 문제 주어져요. 이거는 또 암기해야 돼요. 돼지의 지용률은 76.8%. 지금 막 여러분한테 우겨 넣어가지고 이해 못하신 분이 계실 텐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다 설명해 드리려고 어느 정도 마무리 하려고. 끝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보험 사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손해액.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손해액 구하고 자기부담금 구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 없으실 테니까 여기까지 인문작 기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지금 다른 강의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중급자를 위한 강의도 해야 되고 문제풀이 강의 당장 시작해야 되고 이제 문제풀이 지금 제가 안 해드린 게 보험 파트 안 해드렸고 맨 앞에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인수제한 계약관리 이쪽 안 해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계약관리 파트.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